고등 공통수학 1 다항식의 연산 두 번째 시간 수업 시작할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곱셈 공식을 배웠고 오늘 할 것은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곱셈 공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가보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4번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이었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앞뒤 곱해서 2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앞뒤 곱해서 2배 더하기 뒤에 거 제곱으로 전개를 했었고, 괄호 2번은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는 형태라서 이제 합차 공식이어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줬고, 3번은 전개할 때 x제곱의 개수는 1이고 x의 개수는 a랑 b를 더하고 상수항은 a랑 b를 곱해서 썼었다라는 거. 4번은 열심히 전개를 하면 된다. 실제 문제에서는 숫자로 나올 테니까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분배 법칙 이용해서 열심히 계산을 해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부터 이제 공통수학 1에서 추가된 내용들인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은 일단 제곱하고 그 다음에 2배씩 한 다음에 2개씩 곱해서 더해줬으면 됐었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됐었고,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은 거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으로 계산을 했었다. 그 다음에 7번에서는 a 플러스 b랑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을 곱하면은 1차랑 2차 곱한 게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3차가 나야 되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덧셈 부호는 여기 앞에 있는 1차식의 부호를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내용은 a-b로 되어 있으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으로 적어주면 됐었다. 8번은 마찬가지로 또 열심히 전개하면 되는데, 3차항의 개수는 1이고 2차항의 개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a, b, c를 한 번씩 더한 거, 1차항의 개수는 2개씩 곱한 다음에 더한 거, 상수항은 a, b, c를 모두 다 곱한 거였다. 그 다음에 9번은 1차항이랑 제곱 2차항을 곱하니까 세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에 있는 거 보고 여기 앞에서 a, b, c 한 번씩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3abc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연상을 해서 기억을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10번은 제곱이랑 제곱을 곱하니까 4제곱, 그 다음에 중간에는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여기 플러스 b 4제곱 이렇게 됐었다. 그래서 이렇게 곱셈 공식을 이제 복습을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오늘 할 내용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살펴볼게요. 곱셈 공식의 변형은 뭐 새롭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했던 곱셈 공식에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이항해서 정리한 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에서 어느 부분만을 남길 것인지를 생각을 하면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한 식은 쉽게 외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1, 2번은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서 2ab를 빼는 방법이나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에서 2ab를 더하는 방식으로 구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는 식에 적용을 하면은 이 앞에 있는 식에서 a 대신에 이제 x가 들어간 형태고 b 대신에 x분의 1이 들어간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이제 똑같이 형태를 적어주게 되면은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서 a랑 b를 곱하면, 그러니까 x랑 x분의 1을 곱하면 1이 나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2다 라고 써줄 수가 있고, 똑같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서 플러스 2를 해주면 된다라고 구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거를 전개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를 다른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을 가지고 구할 수 있고, 여기다 4ab만을 더하면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을 구할 수 있었다. 반대로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서 4ab를 빼면은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부터는 이제 또 고등 수학에서 나오는 친구들인데,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어디에 있었냐를 생각을 해보면,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을 전개를 하면은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구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a 세제곱과 b 세제곱이 등장을 했었다. 그러면은 나는 이 동그라미 친 것들만 지금 구할 거니까 밑줄 친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은 지금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밑줄 친 부분들을 이제 이항을 해서, 이쪽을 이항해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구해주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에서 지금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을 뺀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 뺀 형태의 식들을 보니까 똑같이 3ab가 곱해져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ab를 이제 묶어내면은 여기서는 a가 하나 남고 요 뒤에서는 b가 하나 남으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에서 3ab 곱하기 a 플러스 b를 빼주면 된다 라는 걸로 계산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기서 a 플러스 b가 또 똑같이 곱해져 있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a 플러스 b를 묶어내주면은 이제 요 앞에 항에서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남게 되고 뒤 항에서는 마이너스 3ab가 남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 물결친 부분을 전개를 해주면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되고 뒤에 건 마이너스 3ab가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동유한끼리 정리해 줄 수 있으니까 2ab랑 마이너스 3ab 정리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얘를 a 플러스 b하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으로 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곱셈 공식 형태가 이렇게 짜잔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다. 그럼 여기 있는 두 번째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이 앞에 있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서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은 거니까 요 식들에서도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어주면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곱하기 a 마이너스 b 그리고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4번은 지금 3번에 있는 거에서 a 대신에 x b 대신에 x분의 1을 넣은 거니까 얘도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 a 대신에 x를 넣으면은 요 식에서 a 대신에 x를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갈 테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a랑 b, 그러니까 x랑 x분의 1을 곱하면 1이 되니까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x분의 1이 된다. 그럼 이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또 여기서 x 대신에 x분의 1 대신에 마이너스 x분의 1을 넣은 거니까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x분의 1로 적어주면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5번은 보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 나와 있는데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어디서 나왔냐? 3개를 더한 거에 완전 제곱을 한 곱셈 공식에서 나왔다. 그래서 얘를 다시 떠올려 보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가 있었다 라는 건데, 지금 내가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만이다. 그러니까 2ab, 2bc, 2ca는 필요 없으니까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주자.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해보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서 요거를 빼준 거다. 근데 여기 이때 2가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2를 묶어서 나타내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ab 플러스 bc 플러스 c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지금 찾는 방법은 앞에서 말했듯이 곱셈 공식에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이항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런 형태들이 어느 식에서 어떤 곱셈 공식에서 나타났던 형태들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곱셈 공식의 변형을 공부할 때 매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한 번에 공부를 하게 되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어서 6번도 보면은 6번은 조금 다른데 6번은 그냥 외워줘야 됩니다. 6번은 지금 2분의 1하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a-b의 전체제곱 더하기 b-c의 전체제곱 더하기 c-a의 전체제곱이다라고 외워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플러스니까 2분의 1하고 a 플러스 b의 전체제곱 더하기 b 플러스 c의 전체제곱 더하기 c 플러스 a의 전체제곱이다라고 외워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은 보면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을 해놨는데 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어디서 등장을 했는지 살펴보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a 제곱 b 제곱 c 제곱을 더하고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했던 식에서 등장했다. 얘를 전개하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의 abc인데 지금 내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 세제곱을 더한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3abc는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준다. 그래서 이항을 해서 정리해주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에다가 마이너스 3abc를 이항했으니까 플러스 3abc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더하기 3abc를 하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곱셈 공식의 변형들을 다 살펴봤는데 곱셈 공식의 변형은 뭐다? 앞에서 외웠던 곱셈 공식에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들을 이항을 해서 정리한 식이다.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했던 곱셈 공식을 반드시 필수로 모두 다 완벽하게 외우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에서 곱셈 공식 완벽하게 공부하고 곱셈 공식의 변형은 곱셈 공식에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된다. 그럼 이어서 필수예제 6번을 살펴볼게요. 필수예제 6번은 a 플러스 b는 3, ab는 3일 때 a 플러스 b는 3, ab는 3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1번 보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 되어 있는데 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2ab를 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3이라고 했으니까 3의 제곱이라고 대입을 해주면 되고 ab가 3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3 그래서 9 빼기 6 해서 3이라고 계산을 해주면 끝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식의 값을 구할 때는 문제에서 준 식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생각을 해서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 아니라 a-b의 전체 제곱 플러스 2ab로 구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 둘 중에서 어떤 방법을 이용할지는 문제에서 준 식의 형태들을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1번에 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서 2ab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있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에서 3ab 곱한 다음에 3ab와 a 플러스 b를 곱한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은 요 곱셈 공식의 변형을 떠올리고 이제 a 플러스 b와 ab 자리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주면 된다. a 플러스 b는 3의 제곱 3이었으니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3의 세제곱 되고 ab가 3, a 플러스 b도 3이었으니까 나머지도 3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된다. 그럼 얘는 3의 세제곱이니까 27 얘도 3의 세제곱이니까 27에서 0이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한 식의 값을 계산을 할 때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한 식을 불러오고
이때 형태가 괄호 1번처럼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문제에서 준 조건들을 보고 어떤 식을 이용해서 구해야 될지를 선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수 예제 7번 살펴볼게요. 필수 예제 7번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0일 때 마찬가지로 또 다음 식의 값을 구하려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분수 형태의 식들이 보이네요. 그래서 분수 형태의 식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나한테 준 거는 요런 2차 방정식 뿐이다.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을 한번 분수 형태가 나오게끔 한번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괄호 1번에서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나왔는데, 우리가 얘는 아까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서 2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었고, 괄호 2번에 있는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세제곱에서 3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을 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형태는 x 플러스 x분의 1, x 플러스 x분의 1, 이 형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나한테 주었는데, 요 식을 의도적으로 변형을 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에 x가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양변을 x로 나눠줘야 되는 게 필요한 과정이 되겠죠. 양변을 x로 나눔으로써 분모의 x가 하나는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x로 나누게 되면은 좌변은 x-3 플러스 x분의 1이 될 거고, 우변은 원래 0밖에 없었으니까 그대로 0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내가 필요한 형태는 x 플러스 x분의 1이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은 이항에서 표현을 하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바로 3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괄호 1번에 있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아까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서 2를 빼는 걸로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이 x 플러스 x분의 1을 대입을 해주면 얘가 3이니까 3의 제곱 빼기 2가 돼서 9 빼기 2, 그러니까 7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고, 괄호 2번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대입해주면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이니까 3의 세제곱은 27, 3, 3, 9에서 27에서 9 뺀 18이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문제에서 준 형태의 식을 보고 이 식의 값을 어떻게 구할지 곱셈 공식의 변형을 떠올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필요한 요소들이 뭔지 체크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문제에서 준 게 내가 필요한 요소를 바로 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 형태를 줬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분모에 x가 있는 형태가 필요하니까 요 2차 방정식에서 양변을 x로 나눔으로써 이런 식으로 x분의 1이라는 형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인위적으로 이 x분의 1이라는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를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 필수예제 8번 살펴보겠습니다. 필수예제 8번은 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5고 a, b, b, c, ca를 더한 건 5, a, b, c를 곱한 것도 5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1번을 보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 되어 있는데, 이 식은 우리가 앞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더한 거의 전체 제곱에서 a, b, b, c, ca를 더한 거를 2배해서 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 얘가 5라는 거 문제에서 줬고 a, b, b, c, ca도 5라는 거 줬기 때문에 이걸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5니까 5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a, b, b, c, ca가 또 5니까 2 곱하기 5 해서 5, 5, 25 빼기 5, 20 해서 얘는 15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인데, 이 식은 좀 길었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한 거에다가
3ABC를 더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을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ABC 얘는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보면은 AB 플러스 BC 플러스 C라는 형태가 나오죠. 그 다음 여기 ABC 요 형태들이 다 있는데 요 형태들은 문제에서 안 줬네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필수 예제 같은 경우에는 괄호 1번에서 요 형태를 먼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서 괄호 1번에서 구한 요 15라는 값을 바로 이용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 만약에 이 형태 요 값만 구하러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 값을 구하라고 하지 않아도 문제에서 내가 이 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곱셈 공식을 이용할 건데 요것들은 다 알고 있지만 요거 하나만 모른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준 요 식의 값들을 이용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값을 먼저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안 알려줬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안 알려줬네 라고 해서 이 식을 못 구한다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 식은 이미 요 값 정보들을 알면은 다 구할 수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상 이 문제만 딸랑 주어졌다면은 곱셈 공식을 2번 계산해야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식의 값을 어떤 곱셈 공식 아니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구할 건지를 먼저 써놓고 내가 필요한 형태의 식들을 하나씩 찾아 나가고 문제에서 준 건 그대로 이용하고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거는 내가 찾아서 직접 계산을 추가적으로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의 값을 계산하는데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한 거를 다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그 값을 바로 이용을 하면 abc 더한 건 5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15였죠 괄호 1번에서 구했던 거. 그 다음에 abbcca를 더한 거는 5였으니까 얘는 5를 빼주면 되고요 마이너스를 한번 묶으면은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그 다음에 abc가 5였으니까 3 곱하기 5면은 더하기 15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것들을 계산을 해주면 15 빼기 5는 10이니까 50 되고 여기다 15를 더한 형태니까 65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특히 괄호 2번의 같은 경우에는 요 형태를 문제에서 바로 주지 않았다고 해서 못 구한다라고 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이런 형태들을 더 많이 출제할 테니까 요 형태가 바로 주어지지 않았네 그럼 요 형태를 문제에서 준 걸로 가지고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예제 8번도 한번 해결해봤고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식을 보고 이 식은 어떤 형태의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건지를 먼저 써놓고 내가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문제에서 준 조건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필수예제 9번 살펴볼게요. 필수예제 9번은 직육면체 건널비가 10이고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16일 때 지금 이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직육면체의 대각선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는데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먼저 이 직육면체 모서리 길이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가로 길이를 A, 세로 길이를 B, 높이를 C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육면체 가로를 A, 세로를 B, 높이를 C라고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은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는 가로 제곱 더하기 세로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하라고 한 것이고 지금 알려준 게 건널비가 10, 모서리 합이 16이다 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직육면체 건널비는 이제 이 직육면체 6개의 면이 있죠. 앞뒤로 하나, 왼쪽 오른쪽 하나, 위 아래 하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넓이들을 다 더하면은 그게 바로 직류면체 건널비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다 다시 써보면 직류면체의 건널비는 앞뒷면의 넓이랑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의 넓이랑 위 아랫면의 넓이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요걸 다 더하면 앞뒷면은 요거의 넓이랑 동일하죠. 지금 앞뒷면은 요 넓인데 요거에서 가로는 A고 세로는 C죠. 그러니까 앞뒷면의 넓이는 AC가 되는데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총 두 개 있으니까 2AC라고 쓸 수 있고, 왼쪽 오른쪽은 보면은 오른쪽 면을 먼저 살펴보면은 오른쪽에서는 가로가 B, 높이가 가로가 B, 세로가 C니까 이 넓이는 BC가 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니까 두 배에서 2BC라 쓸 수 있고, 그 다음 위아랫면을 보면은 가로가 A, 세로가 B니까 위아랫면의 넓이도 A, B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있으니까 총 두 개로 2AB라 쓸 수도 있고, 여기서 보기 좋게 알파벳 순서대로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썼던 순환 형태의 그 문자 순서를 적용을 해주면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라고 쓸 수 있고, 여기서 이 건널비가 10이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가 10이다 라는 거를 하나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을 구할 건데, 지금 직륜면체는 모서리가 총 12개 있습니다. 직륜면체는 모서리가 총 12개 있고, 이 가로가 4개, 이렇게 가로가 4개, 세로도 4개, 그 다음에 높이도 이런 식으로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은 ABC를 더한 거에 4배가 된다. 가로도 3개, 세로도 3개, 가로도 4개, 세로도 4개, 높이도 4개 이렇게 있어서 4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면 되고, 이 길이가 지금 16이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양변의 4를 나눠서 A, B, C를 더한 게 4라고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인 상형인데, 그럼 루트는 루트인 거고 루트 안에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먼저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했었냐? 우리가 앞에서 썼던 그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쓰면 되겠죠. 얘는 ABC를 더한 거의 완전 제곱에다가 ABBC CA를 더한 거를 2배에서 뺐으면 됐다. 그래서 ABC 더한 거는 4니까 이제 이걸 집어넣어주면 여기 밑에 쓰면 얘는 4의 제곱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ABBC CA는 지금 여기서 10이라고 계산해냈죠. 그러니까 얘 10을 빼주면 된다. 그래서 얘는 4, 4, 16에서 10을 빼는 거니까 6이라고 계산하면 되고,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직륜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직륜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계산을 해주면 얘는 아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루트를 씌우는 걸로 계산을 하고 했으니까 얘는 루트 6이다 라고 답을 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류면체 대각선 길이를 구하려는데, 직류면체 대각선 길이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며, 그 다음에 대각선 길이를 구하라는데 뭐 정해진 길이가 없다. 그럼 내가 직류면체 길이, 가로, 세로, 높이를 문자로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손 놓고 뭐 아무것도 없네 이러고 안 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 길이를 설정한 다음에는 문제에서 알려준 대로
우리가 이제 건널비와 길이,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을 구해서 식을 두 개를 얻었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형태의 식을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다항식의 덧셈 뺄셈과 곱셈까지 살펴봤으니까 이번엔 마지막으로 다항식의 나눗셈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어떻게 하냐? 다항식을 먼저 내림차순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나눗셈 표시를 써서 똑같이 나눗셈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추가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항식을 내림차수는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수와 같은 방법으로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때 언제까지 나누냐? 지금 우리가 나눗셈을 하면 나머지가 생기겠죠? 이 나머지가 상수가 되거나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아질 때까지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어떻게 한다? 다항식의 내림차수를 정리하고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되 나머지가 상수가 되거나 아니면 나머지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아질 때까지 나누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4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을 x 플러스 2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x 플러스 2에 해당하는 식을 나누는 식이라고 부르고 이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나누어지는 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눗셈을 할 때 우리가 자연수의 나눗셈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나눗셈 하는 이 기호를 표시를 해주고 이제 나눗셈을 할 건데 이때 어떻게 나눗셈을 하냐? 최고창을 기준으로 계속 살펴보면서 여기 최고창이 4x제곱인데 이 4x제곱을 만들려면 x 플러스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되는지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4x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x 플러스 2에는 4x를 곱해야겠죠. x 플러스 2에다가 4x를 곱해야지 분배 법칙에서 4x제곱 플러스 8x 요 1창은 모르겠고 일단은 최고창을 먼저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래서 4x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x 플러스 2에 무엇을 곱해야 되냐? 4x를 곱하면은 4x제곱이 나오긴 한다 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나눗셈을 이어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4x제곱 만들기 위해서 x 플러스 2에 4x를 곱해야 되니까 요 4x를 여기다 써주고 이 밑에 식에는 이제 x 플러스 2에다 4x를 곱한 거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4x제곱 플러스 8x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눗셈을 한 다음에는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데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뭘 하죠?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죠. 그러니까 이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에서 4x제곱 플러스 8x를 빼면 되겠죠. 그럼 빼면은 4x제곱은 없어질 거고 3x에서 8x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5x가 되고 1은 지금 뺄 게 없으니까 그대로 플러스 1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나한테 나온 게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 되는데 그럼 이제 여전히 x 플러스 2로 나누고 있는 상황이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5x 플러스 1에서 최고창 마이너스 5x를 만들려면 x 플러스 2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되는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x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5로 곱하면은 마이너스 5x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x를 만들기 위해서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5로 곱한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5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식에는 마찬가지로 x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5로 곱한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0을 써줄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다음에 또 이렇게 식을 쓴 다음에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겠죠. 그럼 5x는 마이너스 5x는 없어지게 될 거고 1에서 마이너스 10을 빼는 거니까 11이라고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계산한 게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끝까지 계산 완료를 한 것이고, 지금 아까 말했듯이 나머지가 상수가 되거나 나머지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아질 때까지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머지가 상수가 됐죠. 나머지가 상수, 그냥 숫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나눗셈을 완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가 요 4x-5에 위치하는 식을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몫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quotien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쓴 12를 우리가 나머지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remainder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눗셈을 하면은 우리가 몫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요 다항식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요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지금 x 플러스 2로 나누었고요. 근데 이때 몫이 4x-5고 나머지가 11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항식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 나누는 식으로 나누면 몫이 4x-5가 나오고 나머지는 11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는 식은 나누는 식에다가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면 된다 라는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x 플러스 2는 나누는 식이었고 4x-5는 이제 몫, 그 다음에 11은 나머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 x에 대한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눴을 때 몫을 Q, 나머지 R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몫을 영어로 quotient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Q 따라서 Q를 쓰는 거고, 나머지는 remainder에서 R 따라서 R이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항식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을 Q, 나머지 R이라고 하면은 A는 BQ 플러스 R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때 R은 상수이거나 R의 차수가 B의 차수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R은 아까 위에서 썼듯이 R은 나머지고요. B는 우리가 나누는 식이죠. 나누는 식. 그래서 이 표현이 왜 등장하냐? 우리가 나눗셈을 아까 세 번째 내용에 정리했다시피 나머지가 상수가 되거나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아질 때까지 나누기 때문에 여기서 R이 상수이거나 R의 차수가 B의 차수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는 식 나누어질 식 A를 나누는 식 B로 나눴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은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을 Q, 나머지 R이라고 하면은 A를 BQ 플러스 R이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이때 R이 상수이거나 R의 차수가 B의 차수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을 추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밑에다 적어주면 되는데, 특히 이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요식에서 R이 0인 경우, R이 0인 경우, 여기서 R이 0이면은 저 식은 A는 BQ라고 표현이 되겠죠. R이 0이니까. R이 0인 경우 A는 BQ이고, 이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A가 B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R이 0이라는 거는 나머지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가 0이면 A는 BQ 형태로 식을 쓸 수 있고, 요거를 우리는 A가 B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기억을 하고 갑시다.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은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되 나머지가 상수가 되거나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아질 때까지 나누는 게 그 규칙이다. 그래서 나누어지는 식, 나누는 식, 그 다음에 어떤 식을 나누는 식으로 나눴을 때 생기는 것이 목과 나머지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은 어떤 다항식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 나머지 R이라고 하면은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고 R이 상수이거나 나머지가 상수이거나 나머지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어서 필수 예제 10번 살펴보겠습니다. 다항식 2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를 이 식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다항식을 다른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시처럼 직접 나눗셈을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나누는 식 2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를 내림차순을 정리를 해줘야겠죠. 근데 이미 내림차순을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2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지금 이쪽 자리에는 나누는 식 x제곱 플러스 1을 써주면 되겠죠. 지금 얘가 나누어지는 식이고 얘가 나누는 식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쓴 다음에는 최고차항 계수를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차항이 2x 세제곱인데 2x 세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무엇을 곱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2x를 곱해야지만이 2x 세제곱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곱해야 되는 수 최고창을 만들기 위해서 곱해야 되는 수를 이 위에다 써주고 그거를 곱한 식을 이 밑에다 써주면 되겠죠. 근데 이때 지금 보니까 3차항 1차항 나오니까 2차항이 중간에 빠져있죠. 그럼 여기서 그냥 여기다 2x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차수 자리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여기 중간에 칸을 띄우고 써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뺄셈을 할 때 헷갈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준 다음에는 우리가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을 뺐었죠.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을 빼면은 2x 세제곱, 2x 세제곱 없어지고 x제곱은 그대로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3x, 2x 빼니까 플러스 x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최고차항이 x제곱이 됐는데 x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그냥 1을 곱해야지 x제곱이 그대로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곱해야 되는 수 1을 여기 위쪽에다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거 1을 곱한 식을 이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쓴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x제곱 없어지고요. x에서 1을 뺐는데 우리가 지금 요거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죠. 차수 자리를 맞춰서. 그럼 x는 그대로 내려오고 지금 얘는 사실상 상수항 0이니까 0에서 1을 빼면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지금 우리는 여기서 나눗셈을 마무리하면 되겠죠. 왜냐면 이게 나머지가 될 건데 나머지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어떻습니까? 나머지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음으로 나눗셈을 마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찾아야 되는 게 목과 나머지인데 몫은 지금 여기 있죠. 몫은 2x 플러스 1이고요. 나머지는 x-1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몫은 2x 플러스 1, 나머지는 x-1. 그래서 답은 바로 몇 번? 1번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필수예제 11번 살펴보겠습니다. 필수예제 11번에서는 다항식 px를 x 플러스
x-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요.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 지금 px를 2x-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차례대로 나열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정리를 했듯이 어떤 식, 지금 px인데 어떤 식을 다른 식으로 나눴을 때 지금 x-2분의 1이 나누는 식이 되는 거죠. 어떤 다항식을 다른 다항식으로 나누게 되면은 몫과 나머지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거를 일반에서 표현했던 게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은 a를 bq 플러스 r이란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때 r은 상수이거나 r의 차수가 나머지 차수가 b,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아야 됐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첫 번째 조건을 보고 식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 px를 x-2분의 1로 나눴으니까 x-2분의 1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를 r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여기 있는 조건들을 보고 px가 바로 x-2분의 1에다가 몫인 qx를 곱하고 나머지 r을 더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에서 나오는데 px를 2x-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려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나누는 식이 px인데 이번에는 2x-1로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점이 무엇이냐? 여기서 x-2분의 1이었는데 갑자기 2x-1로 나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x-2분의 1을 몇 배 하면 2x-1이 되냐? 2배를 하면은 2x-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같은 px식에 대해서 적는 거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변하면 안 되겠죠. 같은 px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x-2분의 1이랑 qx는 곱해져 있는데 이 앞에 식에다가 2배를 하면은 뒤의 식에는 2분의 1배를 해야지 그 식에 변함이 없겠죠. 요 뒤의 식에는 2분의 1배를 해야지 뒤의 식에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px를 지금 2x-1로 나누면 몫은 2분의 1 qx가 된다는 것이고 지금 나머지는 여기는 건들 게 없다. 나머지는 건들 게 없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 2x-1을 구하기 위해서 x-2분의 1에다가 2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요거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것 때문에 같은 식이라는 걸 이용하면은 여기 2배 하면은 여기는 2분의 1배를 해야지 식에 변함이 없다. 왜? 같은 px에 대한 식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에 거에는 2배를 하면은 뒤에 거는 2분의 1배를 해야지 지금 식에 변함이 없다. 그래서 몫에 2배를 하면 나머지는 2분의 1배, 나누는 식에 2배를 하면은 몫에는 2분의 1배를 해야 되고 그럼 여기서 이미 2배하고 2분의 1배 했으니까 사실은 원래 식이랑 똑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에는 영향을 주는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보고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px를 2x-1로 나누었을 때 몫은 2분의 1 qx고 나머지는 똑같이 그대로 r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다항식 연산에 대한 첫 번째 파트를 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숙제는 무엇이 되냐?
여기까지 하면 숙제는 우리가 이제 여전히 곱셈 공식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곱셈 공식 연산 프린트 곱셈 공식 이제 테스트 프린트인 거죠. 그래서 테스트지에다가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곱셈 공식 테스트지에다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셈 공식을 외웠다 하면 이제 우리 이제 곱셈 공식 연산 프린트가 있죠. 곱셈 공식 연산 프린트인데 우리가 곱셈 공식의 기본적인 거는 연습을 했으니까 오늘 배운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한 연산 프린트가 있고, 이거가 첫 번째 거랑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거 곱셈 공식의 변형 첫 번째 프린트를 끝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유형서 3, 4와 유형서 2, 3 있죠. 그래서 유형서 3, 4는 18페이지까지 다 풀어오시면 되고 유형서 2, 3은 19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형서 3, 4랑 유형서 2, 3 있죠. 프린트로 뽑아 드렸는데 이 프린트 전부를 다 풀어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채점을 매스 플랫으로 하죠. 그래서 채점까지 다 해오시고 모르는 문제는 질문을 해주셔야 되고 틀린 문제는 고쳐오는 것까지가 숙제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 다항식의 연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